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배후 세력들이 다 어디선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맘카페로 흘러들어가서 투자 카페로 흘러들어가서 나오는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보도자료들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좀 있으면 총선입니다. 또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자기 앞가림만을 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되고 투기 세력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번 총선 때 대부분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에 대부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세로 내려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전 동향을 보면 2022년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엄청나게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죠. 그 이유는 규제 완화를 일부 풀어주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을 써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악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금리를 동결하고 동결했는 금리는 미국과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났었죠. 그러면서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완전 거래 절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022년도 대부분 중후반기에 보면은 4, 50%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현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그 격차는 무려 75%, 80% 넘는 거래량으로 줄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 거죠. 4, 50%, 60%가 아니라 7, 80%대로 예전보다 더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만 봐도 마찬가지 4, 50%, 60% 가까이 계속해서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이유는 경기 악화와 이제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대부분 보도자료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뉴스 신문기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확실하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서울 마찬가지 강남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 기다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상파에서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하락하고 강남마저 하락하고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현실을 적시하고 대부분 급매물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특히나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2년 전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좀 있었고 그때 대부분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대부분 받았죠. 근데 이제 만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전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전세를 끌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일부 어떤 신문사에서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실제 확인을 해봤지만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결국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대출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가 그만큼 예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부채와 주담대 대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출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만 지금 만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PF 자금 마찬가지 똑같이 만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건설업체까지 터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탑10을 보게 되면 1위가 포항입니다. 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다 보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 군, 구를 비교를 해보는데요. 그 중에서 남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 지금 대구에서는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그리고 북구까지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탑10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준공 후에 미분양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서귀포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면 현재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도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동구가 준공 후에 미분양은 지금 대구에서 1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제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김천 그리고 수성구도 탑10에 포함이 되네요. 계속해서 대구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구 외에도 나머지 시군구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경북 경주도 마찬가지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은 여기 탑10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분양 증가의 탑10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지금 부산은 급격하게 아파트가 폭락하는 단계까지 나왔습니다. 20, 30억 하는 아파트들의 7억, 8억, 10억이 넘게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고, 직거래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최고가 대비 60% 이상 하락했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고가 마찬가지 확인해 봤지만은 아파트 가격 띄우기로 해서 일부러 신고만 했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아파트들이 현재 부산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 얘기는 즉서 결국은 부산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고가의 아파트들 엄청나게 가격이 일반 아파트보다 높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고가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하락률이 높은 상태고 인천 송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예전 인천 송도가 없을 때 2007, 8년도에 대부분 버스 대절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례들이 부산 쪽이었죠. 사실 그 시절에는 대구는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대구에 재개발이 되고 어느 순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낮다고 생각되다 보니 대구 쪽에 투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자에 부산 쪽으로 송도 쪽으로 워낙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천 송도나 부산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구도 머지않아 현재 3, 40% 하락하고 있지만은 그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대구에 있는 분들이 투자 투기를 했거나 부동산에 근무하면서 투자 투기를 했거나 아니면 분양 관계자들이 워낙 아파트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대행사 직원들 마찬가지 엄청나게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구입했는 것 말고도 투자 투기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떴다방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카페에 찾아보면 떴다방들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동식 부동산을 한다. 그게 떴다방이다. 모델하우스 부근에 파라솔을 켜놓고 실제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권을 판매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이 떴다. 그래서 떴다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오리지널 떴다방은 10명 이상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마찬가지 명의신탁을 하죠. 남의 명의를 빌려서 가점이 높게 분양권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거기서부터 자금이 들어가는데 가점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명의를 빌려서 명의신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가격을 2천, 3천, 5천, 6천 올리기 시작하는 게 떴다방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죠. 하지만 일부 지역 부동산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서 명함을 주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구입할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지. 파라솔을 피놓고 오리지널 떴다방처럼 명의신탁까지 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실제 떴다방 외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아파트 부동산 정보를 준다고 얘기하면서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거나 유명 강사를 모집해서 부동산 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스를 주는 것 마냥 얘기를 하고 먼저 다른 배후 세력들은 또 한 번 그런 아파트를 구입해놓고 일반인들에게 대파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일부 오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맹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버스 대절 얘기도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자 카페나 투자 밴드 그리고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자 투기를 하는 떴다방들.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별로 얘기가 없는데 서울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오만저만 소리를 다 하죠. 이런 얘기들은 소위 말해서 맘카페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맘카페를 통해서 또 투자 투기를 하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일부 돈을 조금 벌어봐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돈을 조금 벌게 해주고 결국은 자기들이 물려있는 아파트들을 그들에게 파는 사람들, 그게 떴다방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분양 사기 사건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분양시장에 파라솔을 펴놓고 부동산이 떴다. 그래서 떴다방이다. 그래서 부동산들은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부동산들은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다양하게 흘러갑니다. 이래 보고 있으면 좀 기가 차죠. 아무튼 이런 데이터도 결국은 시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미분양 증가의 탑10을 만드는데 여기서 준공 전이나 준공 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확한 데이터일 수 있지만은 준공 전의 미분양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얘기를 다 드렸다시피 건설업체에서 대부분 미분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미분양 증가는 더욱더 가파를 수 있고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올해 마찬가지 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그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매입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복관도 비었고 한국은행의 돈을 계속해서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은 못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마저도 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번 들썩들썩 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물려있는 아파트들, 떴다방들 아니면 투기 세력들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가격일 수도 있고 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입주 카페가 다 있죠. 입주자 카페에서 또 한번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급매물을 내놓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입주자 카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양도세 완화, 취득세 완화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을 아파트 구입했을 때는 주택수에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언급을 크게 안 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책을 보고 아파트를 덥석덥석 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정책들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정책이 결국 총선을 대비해서 만든 정책일 수 있고 현재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야 되겠죠. 세수를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날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정책을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한 번 실수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팩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부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준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아니면 대구에 엄청나게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를 다 매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견디지 못하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공매로 넘어가기 전에 할인 분양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하지만은 아직도 얘기를 듣고도 잘 모른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번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예전 가격보다 올랐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다툼을 하죠. 그 전자에 샀어야 되는데 왜 유튜브 얘기만 듣고 안 샀느냐. 봐라 벌써 몇천만 원 올랐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현재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해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